블랙록이 혼자서 비트코인을 거의 8,000개 하루 만에 유입을 했습니다. 이번 7월 달에 비트코인 ETF로 순 유입량이 5만 개가 넘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대략 5천만 명 정도가 암호화폐에 관련된 어떤 방향으로든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설문조사 결과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유권자의 한 20% 정도 암호화폐와 관련이 있어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표밭인 거죠. 그럼 이런 표밭을 당연히 정치권에서 그냥 놓치기는 너무 아깝죠. 거기다 현 집권당이 만약에 친암호화폐적이었으면 오히려 트럼프가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는 오히려 반대로 가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현 집권당이 반암호화폐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반대로 가면서 그 표를 뺏어 오려는 의도가 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멘탈이 전부다에서 투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을 통해서 최근 비트코인 투자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철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9,500만 원까지 오르며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700만 원까지 떨어진 이후 다시 상승세에 접어든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번 그 가격 하락에 가장 영향을 줬던 것 중에 하나가 채굴자들의 매도거든요.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원래 한 3개월에서 많으면 한 5개월까지도 일반적으로 한 3, 4개월 정도인데 대량으로 매도를 하는 시기를 항상 겪었습니다. 과거 사이클들에서도. 근데 그 이유가 이 반감기가 되면은 생산량이 절반으로 줄잖아요. 채굴량이. 근데 이 채굴업자들이 지불하는 비용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럼 비용은 그대로인데 수확량은 절반으로 줄어든 거죠. 그럼 당연히 회사 운영 비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비축하고 있는 비트코인들이 있는데 이 비축하고 있는 비트코인들을 이제 반감기 이후에 많이 팝니다. 그래서 반감기 이후에는 항상 가격이 횡보를 하거나 어느 정도 조정을 겪는 기간이 몇 개월 동안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번에도 똑같이 나타났다는 점. 그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지금 바닥을 좀 완전히 찍은 것은 아니지만 거의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신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 반동의 일단 원인이 됐고, 두 번째로는 독일 정부가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많이 팔았어요. 독일 정부가 그 불법 음원 사이트에서 압수했던 비트코인이 5만 개 있었는데 5만 개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하루 지금 비트코인이 450개씩 생산이 돼요. 채굴이 되는데 그럼 100일치가 넘는 거의 110일치의 채굴 양이잖아요. 그거를 한 3주 정도 사이에 다 팔았어요. 그렇게 집중적으로 대량의 물량을 단기간 안에 모두 팔아버리면서 그게 가격 하락에 압력을 줬는데 그게 다 끝났습니다. 당연히 엄청나게 팔던 게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가격이 오르기 쉽겠죠. 그러면서 반등이 왔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트럼프 관련된 호재가 좀 있었죠. 트럼프 후보가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반암호화폐에서 친암호화폐로 그 스탠스를 바꿨잖아요. 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암살 미수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설문조사나 그런 기타 등등에서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올랐었어요. 근데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그러면 현 집권당은 반암호화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그런데 트럼프 쪽은 친암호화폐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그 친암호화폐 쪽의 당선 확률이 올랐다. 이게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줬다고 봐야겠죠. 그런 여러 가지 악재 해소와 호재들이 겹치면서 가격이 올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로 인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코인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지금 트럼프가 가장 집중적으로 얘기했던 것은 사실 많은 얘기를 한 게 없어요. 몇몇 연설에서 조금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얘기를 한 것뿐인데 그래도 그중에서 가장 좀 정책적으로 나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 비트코인 채굴업자들에게 대량의 세금을 매긴다는 식의 그런 일종의 반암호화폐적인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채굴업계 쪽에 친암호화폐적인 정책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우선 가장 큰 정책 약속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구체적인 약속은 하나는 없어요.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한 거고. 근데 어쨌든 채굴 쪽에서 그렇게 친암호화폐 정책을 편다는 것 자체가 향후 여러 가지 정책 면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펼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가장 큰 것 중에 또 하나가 지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 쪽에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거든요.
이번에 비트코인 ETF랑 이더리움 ETF도 뭐 겨우겨우 마지못해 승낙을 해준 그런 단계인데, 이런 SEC, 그러니까 증권거래위원회에 집중돼 있는 암호화폐의 그런 규제 권한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쪽으로 넘기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집권당이 바뀌게 되면 좀 더 탄력을 받겠죠. 그다음에 지금 은행이 비트코인을 현실적으로 스탁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규제도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통과는 못했거든요. 근데 그거 역시 집권당이 바뀌면은 또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정책 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벤스 부통령은 친암호화폐 성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2022년에 발표했던 그 자산 보유 현황을 보면은 비트코인은 10만에서 25만 달러 사이, 뭐 정확히는 디지털 자산이죠. 를 10만에서 25만 달러 사이, 그러니까 최대 금액으로 봤을 땐 거의 4억 가까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만약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건 2022년은 아시다시피 지금보다 비트코인 가격이 뭐 4분의 1 수준이었을 때거든요. 그때 조사했을 때 그거였으니까 지금은 많으면 10억 이상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정도로 보유를 하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은행이 암호화폐 스탁을 하기 어렵게 만든 그 법안을 폐지하는 그 법안에도 찬성 투표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친암호화폐 정책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현 이제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부통령 후보자 인 JD 반스까지 모두 친암호화폐 쪽 인사로 채워지게 된다면 향후 미국이 여러 가지 규제나 정책 면에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산업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더 커지겠죠. 기관들의 비트코인 ETF 자금 유입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지금 자금 유입이 엄청나고요. 이 영상을 촬영한 오늘 기준으로 블랙록이 혼자서 비트코인을 거의 8,000개 하루 만에 유입을 했습니다. 8,000개라고 하는 것은 하루 생산량의 거의 20배거든요. 를 혼자서만 가져갔고요. 지난주로는 ETF들이 전부 합쳐서 약 2만여 개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생산량의 거의 50배죠. 를 일주일 동안 가져갔고, 그래서 결국 지금 7월 한 3분의 2가 지나고 있거든요. 이 영상 찍는 시점 기준으로. 3분의 2를 지나가는 시점에서 지금 이번 7월 달에 비트코인 ETF로 쓴 유입량이 5만 개가 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 지난 1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 1월에는 좀 그 그레이스케일이 엄청나게 팔면서 유출이 좀 있었어요. 하지만 2월부터 본격적인 유입이 되면서 2월에 11만 6천 개 정도가 순유입이 됐고, 3월에 6만 5천 개가 순유입이 됐습니다. 근데 이 3월 6만 5천 개가 기존의 두 번째 기록이에요. 지금까지 7달 동안. 그런데 지금 7월에 3분의 2밖에 안 지난 시점에서 이미 5만 개가 넘어가니까, 그 얘기는 남은 3분의 1에서 지금까지 페이스대로 유입이 된다면 7만 5천 개 정도 유입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3월의 기록을 뛰어넘게 되죠. 그러면 2월에 이어서 두 번째로 순유입이 많아지는 달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트럼프가 초반과 달리 친암호화폐 정책을 펼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대략 5천만 명 정도가 암호화폐에 관련된 투자에 어떤 방향으로든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설문조사 결과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뭐 유권자의 한 20% 정도 암호화폐와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그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들보다도 지금 비율이 높다라고 해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표밭인 거죠. 그럼 이런 표밭을 당연히 정치권에서 그냥 놓치기는 너무 아깝죠. 거기다 현 집권당이 만약에 친암호화폐적이었으면 오히려 트럼프가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는 오히려 반대로 가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현 집권당이 반암호화폐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반대로 가면서 그 표를 뺏어 오려는 의도가 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암호화폐 산업이 워낙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자금력이 굉장히 있어요. 자금력이 있다는 것은 그쪽과 함께 하면은 선거자금 후원도 엄청나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을 취한 것이 아닐까. 저는 트럼프가 정말로 진심으로 암호화폐를 막 갑자기 좋아하게 됐다 라기보다는 전략적인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추측이지만요. 현재 비트코인 상승세가 많이 매섭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반감기 이후에 폭등하는 사이클로 봐도 괜찮을까요? 가까워지곤 있는데요. 아직 완전하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반감기 이후에 정말로 폭등이 시작된 시점은 반감기 이후 6개월 뒤부터요. 제가 비트코인 슈퍼색을 책에도 적어놨는데 반감기 후반전 페이지 2입니다. 그 반감기가 지나고 후반전이죠. 6개월이 지난 시점. 이번에 4월 20일이 반감기였으니까 대략 10월 중순에서 말이 되겠죠. 이 시점부터가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본격적인 폭등이 일어나는 지점이에요. 근데 아직 7월이니까 그 기간까지는 좀 많이 남아있긴 하죠. 비트코인 사이클이라는 게 뭐 매 사이클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모양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몇 달 정도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더 빨라질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반감기 이전에 오른 것도 기존 사이클들보다 빨랐잖아요. 그 때문에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일반적인 사이클 주기로 봤을 때는 아직 뭐 폭등에 가까워지는 시기는 아니다. 다만 이번 사이클은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선거도 있고 앞에서 말한 그런 트럼프 관련된 호재들도 있고 그 다음에 독일 정부의 매도가 끝난 점, 그 다음에 또 비트코인의 최대 악재 중 하나가 마운트 곡세였는데 그 악재도 점진적으로 지금 해소가 되고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악재 해소와 호재의 등장 등이 겹치는 것을 감안을 한다면 언제든 다시 조금 더 빠르게 그런 폭등장으로 진입한다고 해도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네, 뭐 얼마 전에 루머로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 쪽의 그 정책 방향성을 바꿀 것이다라는 루머도 있었는데 뭐 아직까지는 루머죠. 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연설 등에서 비트코인을 지지하면서 했던 발언 중에서 중요한 부분 하나가 우리가 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가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남은 비트코인은 전부 미국의 채굴업자들이 메이드 인 USA로 채굴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국제적인 그런 파워게임에서의 비트코인의 역할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둔 발언이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중국이 이대로 비트코인을 완전히 배척을 한다면 나중에 비트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자산으로 성장했을 때 그때 가서 만약에 비트코인을 모으려고 하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방향성을 충분히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중국이 이제 비트코인을 배척했던 가장 큰 이유는 추적의 어려움이거든요. 중국은 철저하게 국가가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통제가 어렵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중국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정책과 방향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배척을 한 건데 지금 ETF가 등장하면서 얘기가 좀 달라졌어요. 일단 홍콩을 통해서는 ETF가 나왔죠. 근데 아직 중국 본토에서는 ETF가 나오지 않았고 중국 본토 사람이 홍콩 ETF에 투자하려면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국 본토에 ETF가 등장하게 된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중국 정부가 통제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 ETF 운영하는 자산운용사만 통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제 가능성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다시 채굴과 그 다음에 비트코인 운영에 있어서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친암호화폐적으로 방향성을 바꿀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이 생각하셨을 때 비트코인 가격을 볼 때 가장 주목해야 할 시기가 있다면 언제일까요? 네, 저는 뭔가 색다른 게 일어나기보다는 그냥 원래 가던 길대로 가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이번 사이클도 반감기 전에 ETF로 인해서 갑자기 너무 빠르게 올랐죠. 그래서 반감기 이전에 전고점을 달성한 최초의 사이클이 됐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약간 독이 되었죠. 그 이후로 굉장히 지난한 지금 거의 반년 가까운 횡보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이클 속도가요. 과거 2차 사이클, 3차 사이클의 평균 속도로 거의 회귀를 했습니다. 앞에 빨리 달려간 게 다 의미가 없어졌죠. 그런 식으로 그냥 원래 사이클의 평균적인 흐름대로 가는 게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방향이 진행됐을 때 결국 3분기가 지나고 4분기가 오는 연말부터 굉장히 기대 가능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전통적으로 3분기가 가장 약한 달이고요. 약한 분기입니다. 모든 분기 중에도. 그리고 4분기가 가장 좋은 분기예요. 4분기의 평균 수익률이 90%에 달합니다. 그 정도로 4분기가 강력한 분기이기 때문에 이대로 흐름이 진행이 된다면 반감기 6개월 후부터가 좋았다고 했죠? 그럼 반감기 6개월 후가 10월이죠? 10월이 4분기의 시작이죠. 그리고 4분기는 평균 90%가 올랐던 분기죠. 모든 지점에서 연말을 향해서 가격이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색다른 호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별다른 호재 없이 그냥 원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다면 이제 여름이 지나고 선선해질 때쯤 돼서 좋은 시즌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3분기와 4분기의 수익률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래 3분기가 전통적으로 모든 자산 시장에서 보통 안 좋아요. 주식도 그 3분기가 가장 안 좋고요. 특히 9월이 최악입니다. 네, 주식도 9월이 최악인데 비트코인도 9월이 최악이에요. 그 9월이 수익률을 거의 다 까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3분기가 좀 가장 안 좋았다고 보면 되겠고 이제 9월에 그게 겹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자산 운용사들이 일반적으로 성과 측정을 할 때
이 9월 분기를 기준으로 성과 측정을 하는 자산운용사들이 가장 많다고요. 그러면 성과를 측정하려면은 이제 수익을 실현을 해야지 이게 성과로 잡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9월에 좀 집중적으로 매도가 많이 이뤄진다라고 하는 설이 가장 좀 근거가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